미국으로 빽 한다는 소리거든요.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가 생기고 외국인 자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생긴다는 말은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되죠? 이거 아주 쉬운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죠. 자, 그럼 미국의 기업과 은행 뭐 이런 데서 금리를 10%를 준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이 금리를 한 2%에서 3% 준다고 쳐요. 여러분이 투자자 입장이면 어디 투자할 겁니까? 아니, 당연히 이건 뭐 볼 것도 없죠. 이자 더 많이 주고 심지어 훨씬 더 시장이 크고 안정적이요. 그러면 100% 미국에 투자하는 거죠. 즉 신흥경주국에 지금 흘러 들어와 있는 이 돈이 다시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자, 맨 마지막입니다. 국내 금리는 동반 상승할 것이다.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자, 미국 금리가 10%.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미국 갈래? 외국 투자자가 야야야 한국 야 2, 3% 나 안 해. 미국 가서 투자할래? 라고 돈을 딱 빼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와 기업은 잘 가 빠이빠이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잡아야 돼요? 야야 미국 10% 준다고? 야 우리는 12% 줄게. 여기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스럽게 국내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상승 안 하면 다 가버리는데? 이건 뭐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실.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결정타가 생기죠. 제가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국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까만색으로 색칠한 이런 문제가 발생한대요. 가계부채에 어마어마한 혼란이 생기고 금융 시스템에 어떤 위기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건 뭔 소리일까? 여러분, 우리 가계부채가 뭐 여러 가지 통계 잡기 따라서 다양하긴 한데 대략적으로 한 1100조가 넘습니다. 여러분 가계부채가 1100조라는 말이 잘 실감이 안 나오시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100조.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려볼까요? 우리나라 1년치 정부의 예산 350조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가계부채가 1100조라는 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1년치 예산 곱하기 3, 즉 3년치의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부채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혹시 이제 최근에 아파트를 사신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지금은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려면 보통 한 3%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자녀가구 혜택을 받는 바람에 한 2%대 그래도 초반 정도 아주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다자녀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가 그렇고 대체적인 경우는 보통 한 3%대의 이자예요. 그 정도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여기 있는 선배님들 중에서 한 10여 년 전에 집을 사신 분, 그때 당시에 대출이자 얼마 정도 줬습니까? 10%, 많이 준 분은 10%, 적게 줘도 7%, 8%, 그죠? 10여 년 전에 우리 국민은행에 아파트 담보대출 받으려면 7% 이상, 많이 준 사람들은 한 10%가 이렇게 주고 샀어요. 근데 지금은 2%, 3%라는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요 양적 완화 중단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이제 곧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양적 완화 종료의 그 유예기한이 끝나는데 그럼 이제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 되면 현재 2%, 3% 내고 있는 이 대출 이자가 7%, 8%, 많은 10%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안 그래도 1100조 어마어마한 부채인데 상환할 수가 없어서 허덕허덕대고 있는데 그런데 이자까지 올라가니 당연히 상환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가게들이 하나 둘 자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소위 대기업에 있고 월급